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무역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B 중에 어제 이제 백투백 LC, 그 다음에 SQLC, 토마스 L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수한 신용장들은요, 특히 그 연계무역 방식일 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무역 방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연계무역? 연계무역이라는 것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동일한 금액을 서로 수출입하자 라고 약속한 무역의 형태를 우리는 연계무역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한테 100만 불어치 수출하는 대신에 네 물건도 내가 뭐가 됐든 100만 불어치 사줄게. 현실에선 일어나기 좀 어렵다 그랬죠. 그다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인 게 그러면 이러한 연계무역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한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물교환이에요. 물건으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보내주고 철광석으로 수입한다. 원유로 수입한다. 똑같이 뭐 1,000만 불, 1,000만 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구상무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응구매라는 게 있어요. 대응구매, 구상무역, 대응구매. 그다음에 또 제품 환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 절충교역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절충교역. 그 다섯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물무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환매, 그다음에 절충교역. 자, 물물교환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으로 서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상무역과 대응구매라는 거는 물건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똑같이 10만 불을 수출 수입을 하는데 서로 간에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수출 업체가 컴퓨터를 1,000만 불어치를 뭐 모로코에다 수출했다. 그랬을 때 1,000만 불을 일단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로코에 있는 업체로부터 뭔가를 1,000만 불어치 수입을 할 때 그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거 구상무역과 대응금에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구상무역과 대응무역 그럼 다른 점은 있지 않겠느냐?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다르냐? 구상무역이라는 거는 수출하는 물품, 수입하는 물품 이 두 건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서를 써요. 하나의 계약서로. 그 다음에 대응구매는 이 계약서를 분리를 시켜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할 때 계약서, 수입할 때 계약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품 환매라는 거는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뭐냐면 설비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돈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죠.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설비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제품 판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농심 신라면에서 노후화된 설비들, 안 쓰는 설비들, 라면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 어떤 업체한테 수출하고 그 설비 대금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 설비로 활용해서 만든 라면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절친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좀 특수한 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예,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이전을 요청해요. 기술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수입을 해요. 전투기를 수입하는데 전투기의 핵심 기술 우리가 약간은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투기를 수입하는 대신에 핵심 기술을 이전해 달라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계무역 방식에서 사용하는 신용장. 그러니까 물론 연계무역 방식에서도요, 뭐 TT나 주식이나 다 쓸 수 있는데 신용장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 요 세 개가 있다라는 거죠. 백투백 LC, 그다음에 SQL LC, 토마스 LC. 자, 그다음에 여기요. Bill of Exchange와 Draft. 이거는 뭐냐면요. Bill or Exchange draft 이건 환어음 이렇게 번역이 돼요. 환어음. 환어음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원이라는 거는 언제 쓰느냐? 이건 대금 결제 방식이 LC 방식이거나 추심 방식일 때. 그러니까 LC 방식 중에서도 SIT일 때, 유산쓰일 때 마찬가지예요. 예, 두 가지일 때 다 사용이 돼요. 어쨌든 LC 방식에서 수출상이 선적을 하고 내고를 들어갈 때 이 환원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원에 대해서는 제가 몇 회 전에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환원 혹은 Bill of Exchange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 무역 타짜 채널에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요, 이 환원이라는 거는 그 양식에는 Bill of Exchange 이렇게 써 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통칭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드래프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LC 방식이거나 추심 방식일 때, 그러니까 SITLC나 유산슬C, 그 다음에 추심 방식도 DP나 D 다 이 환원을 쓴다. 이게 청구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추심 방식일 때, LC 방식일 때 은행에서 돈 받아오려면 지급 받아오려면 반드시 이 환원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럼 이 환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고 들어가는 은행, 추심 들어가는 은행, 그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환원의 발행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돼요? 셀러 바이어 중에. 그래서 이거는 수출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수출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들어이는 지급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입상을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페이이 하면 환원의 수령인 그것도 대개는 수입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원 용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 있다고요? Bill of Exchange. 근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드래프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을 발행하는 수출상은 뭐라 그래요? 환원에 대해서 환원을 제시받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 수입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적하고 이 환원과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를 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지급해주고 이 서류하고 어음을 다시 바이어 은행으로 보내요. 그럼 바이어 은행은 바이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환원 하나 들어왔거든? 이거 빨리 결제해. 아니면 나중에라도 결제해. 서류 줄게. 예.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환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beneficiary라는 단어는 이거는 수익자, 수혜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냐면 수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상을 beneficiary라고도 얘기한다. 어디서요? 어디 보면 있을까요? 신용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은행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신용장 받아가라고. 야, 너 기다리던 신용장 미국에서 날라왔네. 신용장 받아가. 받아서 딱 보면 여러분들 회사 이름 앞에 beneficiary 이렇게 써 있어요. seller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seller라고 안 써 있고 beneficiary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이거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 누군가요? 수입상의 거래은행이죠. 수입상의 거래은행. 이 개설은행이잖아요. 그쵸? 개설은행한테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장을 어플리컨트, 신청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상은 뭐예요? 수입장은 신청하는 사람이고 수입장은 돈 받아가는 사람, 수혜자다, 수익자다. 그래서 beneficially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업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bareboat charter
이건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면 이건 운송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운송에서. 우리가 이제 수출 물품을 운송을 할 때 아니면 수입 물품을 운송을 해야 할 때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많게 되면 배를 빌리게 되죠. 그쵸? 예. 그런 거를 용선이라고 하잖아요. 용선. 그쵸?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배를 빌리는 경우는 뭐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수출할 때. 그쵸? 아니면 뭐 원유, 뭐 수출입할 때. 네? 아니면 뭐 아스팔트, 뭐 이런 것들. 그쵸? 보통은 이제 용선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무역업자들은 용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용선을 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전체를 배를 빌려가지고 무역을 할 정도면 엄청나게 부자시겠죠. 제 방송 안 들으시겠죠. 그럼 어쨌든 이거니까 기억을 해두시죠. 뭐. 그래서 나영선이란 건 뭐냐면 배를 빌릴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만 빌릴 수도 있고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 기관장 이런 사람을 같이 빌릴 수도 있고요. 근데 나영선 계약이라는 거는 이거는 배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선자가 배를 빌리는 사람이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는 용선자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만 빌리는 거. 배만. 이거를 우리는 나영선, 베어봇, 차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Bill of Exchange, 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제목은 써 있고요. 보통은 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저기 기능은 뭐냐? 수출 대금의 청구서다. 그래서 결제 방식이 LC나 아니면 추심 방식일 때 쓴다. 그래서 얘는 발행인 수출상, 저희는 수입상, 페이드 수입상. 그다음 베네피시얼리는 신용장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신용장에 보면 수출상 이렇게 써 있지가 않고 셀러 아니면 엑스포터 이렇게 안 써 있고 베니피셜리라는 단어 써 있다. 그렇죠? 베어보트 차트라는 거는 배를 빌려서 수출입할 때 배만 빌리는 거. 그렇죠? 예, 그걸 바로 베어보트 차트 나영선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